우리가 라인을 만든다라는 거는 쌍꺼풀을 생기게 하는 거가 되고요.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많이 처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쌍꺼풀 라인을 높게 잡아도 위에 피부가 덮어 내려오기 때문에 마치 속상한 같은 느낌처럼 밖에 안 됩니다. 쌍꺼풀 라인 좀 보이고 싶고 쌍꺼풀 라인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고 싶다. 그 위에 덮여있는 피부를 걷어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 라인을 형성한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치 못 얻을 수 있습니다. 용어적인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윗부분의 안검에 대한 수술을 얘기하는 거니까 넓은 범주에서 봤을 때는 윗부분 눈꺼풀 수술이라는 것 범주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그걸 구별을 할 때 단순히 젊은 층에서의 쌍꺼풀을 만들기 위한 수술을 쌍꺼풀 수술이라고 불렀다면 중년에서는 윗부분 눈꺼풀의 피부 처짐을 개선하면서 쌍꺼풀을 만드는 수술을 상안검이라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상안검 수술을 회피하려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인상 변화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모든 리스크를 가지고서라도 상안검을 택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좌우 쌍꺼풀 높이가 비대칭인 거예요. 이미 다연적으로 갖고 있던 쌍꺼풀 높이가 달랐다든가, 아니면 젊었을 때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그게 처음부터 조금 달랐다든가, 이런 식으로 쌍꺼풀 라인 자체의 시작점 위치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시작점을 같이 맞춰주고 해야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안검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은 많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줘요. 그렇지만 지방이 감소되지 않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눈두덩이에 여전히 지방이 많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쌍꺼풀 라인의 절개선을 통해서 그 내부에 있는 지방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볼륨감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안검을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안검거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눈꺼풀을 올려주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나이가 들면서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루에도 수천 수백 번씩 눈을 깜빡입니다. 눈꺼풀에 있는 안검판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통해서 근육이 붙어 있는데, 그 안검판을 근육이 붙잡고서 잡아당겼다가 놨다를 반복하면서 눈을 떴다가 맞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들었다 놨다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연결고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눈 뜨는 힘이 떨어지게 되고 눈 뜨는 게 어렵고 불편해집니다. 이게 심화된 사람들은 노인성 안검하수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상안검 수술을 택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수술법을 여러 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상안검 수술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40대, 50대가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피부의 늘어짐, 조직의 탄력도, 그리고 근육의 힘, 모든 것들이 변성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정도만으로 잡거나 단순히 피부 절개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년분들은 이미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과거에 쌍꺼풀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무서워서 계속 피하고 있다가 40대, 50대가 되면서 이젠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딱 시도했을 때는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젊은 층의 쌍꺼풀 수가 똑같은 식으로 접근을 했다가는 아주 큰일 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쌍꺼풀을 만들고 싶지 않다든가 인상의 변화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피부를 잘라내는 부분 자체를 쌍꺼풀 라인 위에서 자른다기보다는 눈썹이 있고 속눈썹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피부가 처져서 흘러내린 거니까 눈썹 밑에서 피부를 자르는 걸 좀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눈 부분은 피부의 처짐 자체가 이마, 눈썹, 위 눈꺼풀 부분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피부를 어느 부분에서 자르느냐, 눈썹 부분을 끌어당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부분을 복합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우리 윗 눈꺼풀의 피부를 보게 되면 피부의 결이라든가 피부의 두께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속눈썹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피부가 얇은 상태에서 점점 두꺼운 상태로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썹 밑에 있는 피부들의 질감은 굉장히 두껍고 단단합니다. 상안검을 통해서 처진 피부를 제거하게 되면 쌍꺼풀 라인을 잡고 얇은 피부만을 제거하게 됩니다. 얇은 피부가 제거됐을 경우에 우리가 접혀야 될 쌍꺼풀 부분의 피부는 얇을수록 잘 접힙니다. 종이 접기를 할 때도 얇은 종이를 접으면서 할 때에는 종이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접히지만 두꺼운 도화지를 접게 되면 명확하지 않거나 울퉁불퉁한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상안검만을 통해서 피부를 절제했을 경우에 피부 처짐량이 많다고 그러면 쌍꺼풀 윗부분에 얇은 피부들이 너무 많이 제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부 제거량이 많다고 그러면 단순 상안검만을 통해서 모든 피부를 제거하기보다는 눈썹 하거상을 통해서 피부를 제거한다든가 처져 내려와 있는 피부를 끌어올림으로써 보완하는 방법을 택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다양한 접근을 동시에 하는 것이 눈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처짐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상안검 수술뿐만이 아니라 눈썹 하거상이랑 동시에 시행을 한다든가 눈썹 하거상을 통한 피부 절제가 좀 더 추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속눈썹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이마거상을 선택함으로써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상안검은 수술적으로 인상을 세게 만들 수 있는 수술입니다. 피부가 처지면서 눈동자를 가렸기 때문에 눈 자체가 젊었을 때보다는 보여지는 눈의 노출량 자체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해서 피부가 걷어지게 되고 눈이 또렷하게 드러나게 되면 눈동자의 노출량이 많아지니까 쏘아보는 듯한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년에서의 수술은 젊었을 때처럼 눈을 쨍하게 만든다든가 노출량을 많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의 수술이 아니라 수술 접근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그래서 얘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년층에서는 자연스러운 걸 가장 아름다운 걸로 칩니다. 내 것 같다는 거죠. 중년층에서 눈이 너무 쨍하다든가 눈이 너무 화려하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타인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느낍니다. 중년층에서는 그 부자연스러움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 잘 됐다, 자연스럽다 하는 평가를 받았을 때 훨씬 더 기뻐하는 느낌을 받는다? 약간 이런 이상입니다. 회복 기간이 일주일 차에 시발을 뽑는데 눈썹 하거상만 했을 경우에 붓기가 심하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선에서 편안하게 자기 일상으로 복귀하는 느낌을 받고요. 상안검 같은 경우에는 붓기가 있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가 되면 큰 붓기는 빠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크게 지장은 없는 편입니다. 이마거상 같은 경우는 붓기가 좀 더 많은 편이고 넉넉 잡아서 한 2주 정도의 회복 기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주변을 봤을 때 어색하게 수술된 경우들을 자꾸 보게 되는 경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색하게 되면 본인도 저렇게 될까봐 무서운 거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의 눈이 다 똑같지 않고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수술을 받는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개선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자체를 피할 필요는 없고요.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